144쪽으로 와서 자 이제 42강 염색체 돌연변이. 자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를 배우는데 그 염색체 돌연변이는 구조 이상이나 염색체 돌연변이입니다. 구조에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수에 이상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수에 이상 있는데 구조 이상부터 볼게요. 145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선으로 그렸어요. 자, 제가 A, B, C, D, E라고 쓸 텐데 A, B, C, D, E라고 쓰는데 이것은 유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의 특정 부분을 얘기합니다. 차례대로 잘 보세요. 제 손을 A, B, C, D, E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것이 정상 염색체입니다. 자, 그런데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자, 그러니까 A, B, C, D가 다 있어야 되는데 E가 없다. A, B, C, D만 있다. A, B, C, D만 있다. 이런 것을 결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맨 끝부분에서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C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는 D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중간 부분에서 결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은 염색체 일부분이 더 있는 겁니다. A, B, C, D, E, E A, B, C, D, E, E 말 그대로 중복. 자, 그럼 이런 중복이 왜 일어날까? 이럴 수 있죠. 자, 지금 이 두 개의 분필로 설명드릴 텐데 두 개의 분필로 자, 두 개의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럼 이 상동 염색체 하나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 붙을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은 결실이지만 얘는 중복이죠. 물론 상동 염색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염색 분체 간에 자매 염색 분체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는 한 개인데 복제된 상태니까 염색 분체가 두 개죠. 역시 떨어져서 여기 가서 붙으면 얘는 결실, 하나는 결실, 하나는 중복. 그렇죠? 또는 그냥 지 혼자 여기서 이 부분이 복제되어서 더 붙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위라는 것은 역위는 자, 염색사 상태에서 꼬인다거나 일단 꼬이는 걸 설명할게요. A, B, C, D, E 이렇게 있다. 꼬인 다음에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겠죠. 그럼 풀어지면 A, D, C, B 원래는 A, B, C, D, E였는데 A, B, C, D, E였는데 A, D, C, B, E 그래서 B와 D의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꼬여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 B, C, D 부분이 끊기면서 뒤집어져서 다시 붙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위치가 역전된 것 하나의 염색체상에서 순서가 바뀐 것을 역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자, 여기 또 다른 염색체 특정 부분을 각각 FGH라고 합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 아니에요. 그런데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 E 있었고요. 그 다음에 FGH 이렇게 있다. 편의상 그냥 길게 그렸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져. 이렇게. 그럼 원래는 A, B, C, D인데 A, B, C, G, H 그리고 FGH가 정상인데 FDE 이렇게 되겠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아닌 두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분을 맞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전좌라고 하죠. 전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염색체가 끊어져서 지 혼자만 끊어져서 이게 가서 붙을 수도 있죠. 이것도 전조입니다. 얘는 결실이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칠판에서 보여준 경우에는 두 염색체가 모두 전조죠. 근데 방금 분필로 보여준 것은 하나 결실, 그걸 받는 녀석은 전좌. 단 비상동 염색체. 그럼 상동 염색체끼리 꼬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여기 A와 B는 유전자입니다. A와 B는 유전자. 자, 라지 AB가 같은 염색체상이 있고 스몰 AB가 또 같은 염색체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물론 여기서 A와 B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아닌데 같은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고 라지 B와 스몰 B가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가 아닌 것이 같은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이것을 연관이라고 합니다. 자, 고딩 수준에서 연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기초반에 다루지는 않는데 요 정도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복제 일단 되고요. 복제. 그럼 라지 AB 복제되고 스몰 AB 복제되어서 이런 모세포가 있는데 복제가 된 모세포.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 제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라지 AB 유전자 갖는 생식세포 2개, 스몰 AB 유전자 갖는 생식세포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제1분열 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라지 AB, 스몰 AB가 있었는데 라지 AB 복제된 녀석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스몰 AB 복제된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염색 분체 사이에서 꼬인 거죠.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라지 AB 유전자 갖는 염색 분체와 스몰 AB 유전자 갖는 염색 분체가 꼬인 겁니다. 비자매 염색 분체끼리. 상동 염색체끼리인데 비자매 염색 분체끼리. 그래서 이런 복제가 일어나고 복제가 일어나면 이런 교차가 일어나고 교차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인 부분을 이건 참고만 해서 기초반에서는 그러나 기본반 심화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심화반에서 키아스마라고 하고요. 또는 키아스마타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에 보통 키아스마라고 부릅니다. 크로스오버라는 뜻이고 크로스오버 교차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차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교차를 할 때 역시 제1분열 이렇게 일어나고 제2분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라지 AB 유전자 갖는 생세포, 스몰 AB 유전자 갖는 생세포 외에도 자, 라지 AB 유전자를 갖는 라지 AB의 조합은 원래 어버이가 갖고 있던 그 모세포가 갖고 있던 조합, 스몰 AB도 역시 그 모세포가 갖고 있던 조합이야. 그런데 모세포에 없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차를 함으로써 라지 A, 스몰 B 유전자 갖는 생세포 또 스몰 A, 라지 B 유전자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교차 제1분열, 감소체 1분열 전기라는데 이런 교차를 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돌연변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조는 돌연변이지만 교차는 돌연변이가 아니다. 됐죠? 물론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결실, 중복, 여기, 전자 이것을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한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 구조의 이상 있는 그러나 참고로 추가 얘기하면 교차는 돌연변이가 아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 전자의 경우에 비상동 염색체끼리 전조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이상인 경우에는 자 봅시다. 아까 그 겸용적혈구 빈혈증의 경우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되게 유전자 돌연변이 되게 치사되는 경우가 더러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럼 아까 염색체 하나에 DNA가 1개 들어있고 물론 복제되기 전입니다. 복제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제되었을 때는
여기도 DNA가 들어있고 여기도 DNA가 들어있고, 그죠? 그러니까 복제된 상태에서 염색체 하나에는 DNA가 2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제되기 전에 실처럼 흩어져 있을 때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염색체 하나에 DNA가 1개 들어있죠. 그 DNA 1개에 염기가 수백만 쌍이 있습니다. 그 수백만 쌍 중에서 아까 CTT가 CAT로 바뀌었어. CTT가 CAT로 바뀌어서 수백만 개 염기 중에 수백만 쌍의 염기 중에서 한 쌍만 바뀌어도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염색체 중에서 요만큼이 똑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럼 여기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죠. 유전자가 왕창 떨어져 나가서 대부분의 경우는 치사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아까 4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5번 염색체 결실, 번호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염색체 결실, 고양이묘, 자, 기초반 수준으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 어린아이가 올 때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 이 녀석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7번 염색체 결실, 윌리엄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썩 중요한 건 아닌데 5번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결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조된 경우에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조된 경우에 41장 안 보고 42장 바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9번 염색체가 있다. 아까 흰색을 9번 염색체로 했었죠. 이렇게 9번 염색체가 있고 노란색은 22번 염색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각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염색상에 붙죠. 이와 같이 붙은 걸 비끔질할게요.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염색체 비상동 염색체끼리 염색체 일부분을 교환하는 것을 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나는데 전좌된 22번 염색체를 가질 때 필라델피아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자, 아까 유전자, 아까 41장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로 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다음 세대로 전달될까 안 될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걸렸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꼭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냐 이거야.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면 백혈병, 자, 이것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또는 생식세포에서 또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그 무세포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기냐면 백혈구에서 생긴 겁니다. 백혈구에서. 또는 백혈구 이전의 그 세포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겠어? 안 되겠어? 백혈구 가지고 정자 난자 만드는 사람 없죠? 이거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체세포에서 생긴 변이는 물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 체세포에서 생기는 변이는 유성생식의 경우에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자, 이제 144쪽입니다. 144쪽에 염색체의 수의 이상. 자, 결론부터, 자, 원인부터 염색체의 수의 이상이 왜 생기느냐? 염색체가 감수분열할 때 제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 제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인데 그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비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그 비분리 현상은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즉 상동염색체 간의 비분리일 수도 있고 2분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염색 분체 간의 비분리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에 EN의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서
제1분열에서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수의 변화는 없지만 DNA가 또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핵상이 N인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또 마찬가지 이게 난자라고 합시다.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정자 만들어져서 수정이 되어서 CD를 거듭해도 염색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감수분열의 중요한 의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염색체수와 DNA 양을 반으로 줄이고 또 수정을 함으로써 CD를 거듭해도 염색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자, 요 EN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NN 돼야 되는데 염색체 한 쌍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던 염색체 한 개가 위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갈 것이 위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자, 이런 일이죠. 잘 보세요. 염색체 2개, 복제 그래도 2개. 그래서 상동 염색질이 붙었다가 제1분열에서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함께 간다. 그럼 여기는 염색체가 지금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 적은 거죠. 지금 나머지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일어났고요. 분리가. 어느 한 쌍에서 염색체 한 쌍에서 비분리 일어난다. 그럼 n 플러스 1, n-1 되겠죠. 제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제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n 플러스 1, 2개, n-1,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에 감수 1, 2분열 다 끝나면 n의 딸세포가 4개 만들어져. 그럼 4개니까 n 다 더하면 4n이죠. 그럼 이 경우에도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어쨌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핵상 다 더하면 4n이죠. 자, 그래서 요 n 플러스 1인 녀석과 n인 녀석이 수정이 되면 2n 플러스 1이 되고 또 n-1인 녀석이 n인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면 2n-1이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수성 그리고 배수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수성, 배수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배체, 반수체 그리고 배수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배체는 핵상이 2n인 개체라는 뜻입니다. 반수체는 핵상이 n인 거, 배수체는 3n, 4n 이런 것들을 배수체라고 하죠. 배수. 물론 2도 배수지만 이 경우에 특별히 이배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2n인데 어느 한 쌍에서 비분리 일어나서 하나가 더 많거나 적거나 그죠? 2n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만약에 두 쌍에서 비분리 일어나면 2n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것을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1분열의 비분리 결과를 보여준 거고 그럼 2분열의 비분리에 의해서 2분열의 비분리 자, 봅니다. 자, EN 모세포가 제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제2분열 어느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정상적으로 NN 가야 되는데 하나가 한쪽으로 더 가는 거죠. 한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비분리 한 번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 손으로 할게요. 염색체 2개 복제 붙었다 떨어졌어.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2분열 어느 한쪽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자 지금 현재 염색체가 요거 몇 개? 나머지 거 빼고 그냥 요거 염색체 2개 복제도 2개 붙었다 떨어졌으니까 한 개죠. 또 떨어지니까 염색체 한 개지. 여기서 염색체 지금 현재 1개죠. 근데 떨어지는 안 떨어지고 함께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n-1이죠. 현재는 아까는 이게 염색이 1개지만 분열이 다 끝난 다음에 떨어져요. 염색체 형태로.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 지금 아까 제1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염색체 1개지만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비분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n-1 나중에 떨어지니까 n 플러스 1. 이해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어쨌건 4개의 딸세포 핵상 다 더하면 4n 나와야 되죠. 염색체 어디 도망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이와 같이 비분리 현상은 1분열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n 플러스 1 n과 수정되면 2n 플러스 1 n-1 n과 수정되면 2n-1 이런 걸 이수성이라고 하죠.
배수성은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 그것도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 제1분열 NN 가야 되죠. 근데 한쪽으로 다 몰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EN. 한쪽은 아예 염색체가 없어. 모든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자, 제2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합시다. 자,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할 때 제2분열은 무엇의 분리? 염색 분치의 분리. 그죠? 그럼 여기 EN, EN. 이해돼요? 되죠? 역시 다 더하면 4N 돼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2분열 어느 한쪽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자, 제가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EN 빵. 이해돼? 왜 염색체가 왜 핵상이 더 증가했지? 자, 보세요. 복제 붙었다 떨어져서 NN이죠. 이거 그냥 N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NN이에요, EN. 복제 EN. 붙었다 떨어져서 NN. 떨어졌으니까 NN. 여기서 떨어져 N 함께 가는 거야. 지금은 N이었지만 나중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EN. 어쨌건 4개의 딸 세포핵상 다 더하면 4N. 이해돼요? 그 눈초리는 뭐지? 이해했어? 이것이 실강의 장점이죠. 알아들으면 알아들은 척, 못 알아들으면 막 손들거나 막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어야 제가 거기다가 추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요 EN의 생식세포가 N의 생식세포와 수정이라면 3N. 그런 걸 배수성이라고 합니다. 또 EN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EN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자 만들 때도 난자 만들 때도 모두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가 한다면 EN 만들어져서 4N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수성인 경우에 번호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21번 염색체 비분리. 물론 그 비분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사람은 정상적인 경우부터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부터 44 플러스 XX 여성, 44 플러스 XY 남성.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X 염색체 수가 아니라 Y 염색체 유무라고 그랬죠. Y 염색체 상에 다시 정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Y 염색체 있으면 남성, 없으면 여성인데 이 녀석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렇게, 물론 결과만 나타낸 겁니다. 그 과정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염색체의 종류로 봤을 때 난자는 한 종류죠.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정자 X염색체를 갖는 정자도 있고 Y염색체를 갖는 정자도 있고.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 야, 생식세포에 X염색체가 들어있다. 정자냐 난자냐 물으면 난자요. 정자도 있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 44 플러스 XX니까 여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Y염색체를 갖는 정자가 수정에 참여하게 되면 44 플러스 XY에서 남성이 되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염색체를, 어떤 성염색체를 갖는 정자가 수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왜 성염색체 종류를 볼 때 난자는 한 종류지만 정자는 두 종류니까 당연한 얘기야. 이게 정상인데 이제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납니다. 그래서 44 플러스 XX. 우선 여성의 난자 생성 과정에서의 비분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번 염색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비분리 일어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위 염색체를 22개씩 1번부터 22번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1번 하나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 21번 여기는 2개 있어서 전체 상위 염색체 23개고 여기는 21개고. 이해돼요? 여기는 지금 21번, 다시 이 21번이 이 숫자 그냥 염색체 개수라는 뜻이야. 여기 있던 21번이 여기 없고 일로 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위에는 21번 염색체가 2개 있고 밑에는 없고 성염색체 X 하나씩 갖고 있고 자 44 플러스 XY 남성이 정자를 만들었을 때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3 플러스 X와 22 플러스 X 수정되면 45 플러스 XX 성별부터 따지면 여성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45 플러스 XY가 되면 남성. 그런데 이들은 전체 염색체가 47개인데 21번 염색체가 몇 개 있어? 3개씩 있죠. 21번 염색체 비분리 결과죠. 물론 지금 난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로 설명했습니다만 정자 생성 과정의 비분리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죠. 이런 아이들을 뭐라 하냐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운 증후군은 머리가 커 작아. 머리는 커, 뇌는 작아. 외관상 머리는 큰데 뇌는 작다고. 그리고 지능지수 낮고 행동 발달이 느리고 미간 넓고 그리고 혀 두껍고 짧고 코 낮고 되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자 생성 과정의 비분리에서도 다운 증후군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되게 난자 생성 과정에 제 1분열의 비분리에서 되게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1분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1정모세포는 사춘기부터 만들어져. 그러나 제1난모세포는 태아일 때 만들어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미 DNA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 제1분열 기간이. 그래서 1분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난자 생성 과정의 1분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비분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다음 증후군은 되게 난자 생성 과정에 제1분열의 비분리에 의해서 생기죠. 자, 다운 증후군도 아이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21번 염색체가 3개야. 21번 염색체가 3개인데 어쨌건 그럼 복제되고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얘네들 2개 가죠. 그지?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다운 증후군을 낳을 확률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 성염색체 비분리.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44 플러스 XX인 여성이 상위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그냥 X염색체의 개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미 만들어진 난자 가지고. 그럼 없거나 또는 2개이거나 있을 수 있죠. 정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X염색체 갖는 정자 또는 Y염색체 갖는 정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 즉 X염색체, 성염색체 없는 난자와 X염색체를 갖는 정자가 수정되었을 때 44 플러스 X 이런 애들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고 여자입니다. 이렇게 수정될 수도 있겠죠. X염색체 2개 있는 난자와 Y염색체 갖는 정자가 수정되어서 44 플러스 XXY 이런 아이들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남성이고요. 왜 Y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생식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은 난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정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그럼 각각 난자 정자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물론 지금 난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 얘기했지만 정자 생성 과정의 비분리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데 자, 이때 지금 성염색체를 없는 난자가 만들어졌다. 그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나느냐 2분열에서 일어나느냐. 자, XX 복제 붙었다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함께 갔어. 그럼 성염색체가 없는 제1분열의 비분리에서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 생성될 수 있죠.
자, x 염색이 두 개인 것도 역시 이렇게 두 개 가서 나중에 떨어지니까 제1분의 1의 비분리의 결과 x 염색이 두 개인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1분열 정상조론하고 왜 지금 그 두 개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상염색체나 X염색체나 마찬가지야.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1분열 정상조론하고 어느 한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갔으면 X염색 없고 이거 나중에 떨어지니까 두 개고. 그러니까 이런 난자 각각 제1분열 비분리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2분열의 비분리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정자는 조금 다르다. 왜? X염색체와 Y염색체가 비록 넓은 개념의 상동염색체이긴 하지만 여기서 넓은 원래 좁은 개념에서의 원래 상동염색체 개념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라고 정의를 하는데 확장된 개념의 상동염색체는 복제된 다음에 지금 X, Y예요. 복제된 다음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두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확장된 개념에서. 자,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X, 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록 상동염색체지만 확장된 개념에 그 비분리 시기가 그러니까 어떤 비분리에서 염색체 수의 이상인 성염색체 수의 이상 있는 정자가 만들어질 때 약간 양상이 다르다. 집에서 보여요? 집에서 화면에 보여요? 자, X염색체, Y염색체를 모두 갖는 정자 또는 아예 성염색체가 없는 또는 X염색체 두 개인 또는 Y염색체 두 개인 이런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 기초반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몰라 시작했어. 자, X염색체, Y염색체 복제단에 붙었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고 함께 갔어. 그럼 1분열의 비분리 결과 이거 만들어질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뭘 따지냐면 비분리 시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비분리 시기를. 그럼 X염색체, Y염색체 모두 있다. 1분열의 비분리다. 성염색체가 없다. 1분열의 비분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다시 X, Y 복제된 다음에 붙었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고 함께 갔을 때 한쪽에는 성염색체가 없지. X염색체를 두 개 갖고 있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2분열 일어나는데 요 녀석이 X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면 떨어져야 된다 함께 가면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고 이런 두 개고 그래서 성염색체가 없는 것이 2분열의 비분리 결과 만들 수도 있고 또 X염색체 두 개인 거 2분열의 비분리에서 만들 수 있고 또 X, Y 붙었다 떨어졌는데 Y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함께 가면 나중에 떨어지니까 Y 두 개인 정자가 2분열의 비분리 결과 만들어질 수 있죠. 기초반이지만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비분리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까 44 플러스 X 터너 증후군 44 플러스 XXY 클라인펠트 증후군 44 플러스 XXX가 있을 수도 있어요. X 3개인 거. 여자 남자야? 여자. 트리플 X 말 그대로 트리플 3, 트리플 X 또는 초여성 증후군.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럼 44 플러스 XYY 야콥 증후군 또는 야곱 증후군 자라고 있지 않죠. 야콥 또는 야곱 초남성 증후군이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자, 우선 난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난자의 성염색체가 없다는 얘기야. 비분리 언제 일어났어? 1분열도 가능, 2분열도 가능. X염색체를 두 개 받아서 클라인펠트 증후군 만들어졌어. Y는 정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지금 난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야. 그러면 X염색체 두 개 갖는 난자 만들어질 때 그 비분리 언제? 둘 다 가능하죠. 1, 2분열, 2분열 다 가능해. 자, 역시 X염색체 두 개를 난자로부터 받았어. 1, 2분열 둘 다 가능해. 자, 그러나 야곱 증후군은 난자 생성 과정의 비분리에서 만들 수 없죠. 물론 비분리 지금 한 번만 일어난다는 정자 생성 과정 또는 난자 생성 과정에서 한 번만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자, 이제 정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터너 중은 만들어지다 그럼 정자에 성염색체가 없다 이거야. 비분리 언제? 비분리 언제? 손으로 해봐. XY. Y가 더 작아. 복제. 지금 붙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함께 가면 성염색체 없지. 1분열에서 가능하죠. 붙었다 떨어지고 나중에 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함께 가면 성염색체 없는 게 가능하죠. 그건 1, 2분열 둘 다 가능해. 자, XY를 정자한테 받았다. 비분리 언제 일어나? XY 복제 붙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함께 갔어. 비분리 언제? 1분열. X 염색체를 2개 갖는 거 2분열의 비분리. Y 염색체 2개 갖는 거 1분열 일단 일어나고 떨어져야 돼. Y 염색체 떨어져 안 떨어지고 함께 가서 나중에 떨어지니까 Y 염색체 2개. 2분열의 비분리. 됐죠? 난자 생성 과정에서 비분리에서는 염색체, 성염색체 수의 이상 있는 것이 언제 만들어져? 1분열에 의해서 가능하고 2분열에 의해서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그러나 정자 생성 과정에서는 성염색체 없다. 1분열 가능하고 2분열 가능하고. XY를 다 갖는다. 1분열의 비분리고. X염색 2개 다 2분열의 비분리. Y염색 2개 2분열의 비분리. 암기가 아니라 이해. 손으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됐죠? 이해돼? 응.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 전체, 지금 144쪽 맨 밑에요. 배수성 돌연변이는 감수 분열을 할 때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죠. 역시 1분열의 비분리에서도 가능하고 2분열의 비분리에서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용하느냐?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또 우리가 먹는 통밀 만들 때 이와 같이 배수성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도록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도록 콜히친이라는 물질을 처리해. 그래서 정상적인 비분리가 일어나지, 다시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분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나 통밀 만들 수 있죠. 자, 넘겨서 146쪽 1번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내는 디귿의 총합은 다음 중인 사람은 21번 염색체가 3개죠. 그래서 체세포 1개당 총 염색체 몇 개? 47개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상염색체는 몇 개야? 다음 중으로는 상염색체가 몇 개야? 45개죠. 성염색체 2개는 있어야 되니까. 터너주근인 여자의 성염색체는 X염색체가 1개. 다 더하면 69. 답 2번이고요. 2번 문제. 그림은 염색체 돌연변이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A, B, C, D, E, F가 정상인데 D가 날아가 버렸네요. D가 쏙 빠져버렸죠. 그게 뭐야? 결실이죠. 1번 틀렸고. 전조는 비상동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가 아닌 두 염색체끼리 염색체 일부분을 바꾼 것을 전조라고 하죠. 2번 감수 분열 때 염색체가 비분리되어 발생한다. 염색체 비분리는 수의 이상을 가져오죠. 9주 이상입니다. 3번 그림의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핵형 분석은 핵형의 분석 말 그대로 핵형은 염색체 구조, 수 뭐 이런 것들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까지의 개념을 핵형이라고 하죠. 그럼 핵형을 통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터너 중으로는 염색체 비분리입니다. 자, 답 3번. 자, 3번 문제.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러면 XXY 나와야 돼요. 틀렸고요. 2번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9조 이상이 아니라 수의 이상. 3번 고양이 울음 증후군의 경우 상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나타난다. 더 구체적으로 몇 번? 5번. 3번이 답이고 4번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